건물은 뱀의 머리를 사면 안 돼요. 용의 꼬리를 사야 돼요. 집 옆에 사시는 뭐 아주머니나 아저씨 같은 분도 건물주가 꽤 많이 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자기 건물 앞에 쓰레기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건물 관리를 근데 그 건물이 한 100억 이상 돼요. 얘 와이프가 요식업 할 때 그때 만났어요. 제 인생의 바닥을 봤죠. 짜장면 배달할 때도 같이 있었고 고시원 살 때도 지금 이제 꼬마 빌딩을 사는 겁니다. 작은 거예요. 작은 거라서. 빌딩 전문으로 중개하고 있는 원빌딩 부동산 중개의 대표 오동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예전에 지금 안 하는데 예전에 인사했던 게 안녕하세요. 동협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지 말래요. 요즘에 트렌드 안 맞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동협입니다. 이 업을 하게 되신 이유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돈 벌려고 했죠. 많이 벌 것 같으니까. 많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보고 처음에 이제 돈을 벌려면은 예. 돈 있는 사람들 옆에 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좋은 정보도 들을 수 있고. 맞아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어딨냐라고 보니까 빌딩이면은 회장님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다라고 해서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어디에 갈까라고 하다가 제가 살고 있던 그때는 제가 고시원에 살았거든요. 제가 살고 있던 고시원에서 가장 가까운 회사에서 구인하고 있는 걸 알고 그게 거기 몇 살 때예요? 31살. 31살 때. 네. 뭐 이제 일어서 놓으니까 한번 와봐라. 그래서 가서 면접을 봤죠. 원빌딩에 원래 창업주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빌딩의 직원으로 그때 이제 입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부동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빌딩 중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많이 배웠죠. 지금은 대표잖아요. 온라인으로 뭐 빌딩을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냐. 그쪽에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 개발해야 되니까 그쪽에 나는 좀 몰입을 할 테니까 네가 오프라인 중개 법인을 좀 맡아서 해라. 라고 해서 제가 17년 1월 때부터 대표가 된 거죠. 그래서 17, 18, 19, 20 지금 4년 차입니다. 거래를 총 몇 번을 해보셨어요? 건수가 그러면? 제가 직접 중개를 한 거는 한 100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나? 그리고 다른 이제 회사에 지금 직원이 한 110명, 120명 정도 돼요. 저희 이제 중개법인 직원이.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이제 계약하는 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조건들이 난해하거나 아니면 뭐 궁금해가지고 이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계약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대표다 보니까 또 대표 도장도 쿡 찍어줘야지 이제 이게 계약서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건들까지 생각하면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 한 7, 800건은 될 거예요. 요즘 말하는 이 부자분들이 강남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니까 빌딩을 사러 간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실제적으로 요즘에 거래가 많이 되나요? 그렇죠. 지금 뭐 매수자분들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미친 것 같아요. 뭐 아파트도 지금 패닉 바잉이라고 해가지고 미친 듯이 산다는 얘기를 하는데 건물도 똑같습니다. 같은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현대차의 제네시스를 살까? 벤츠의 E나 C클래스 살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강남에 평당 한 8천, 9천 1억 하는 그쵸. 30평 살려고 하면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 그렇죠. 뭐 한 28억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살까? 아니면은 강남의 꼬마 빌딩. 빌딩 중에서 제 아래 등급인 C클래스나 E클래스 그거 살까? 이 고민에서 밤잠을 설치다가 새벽에 막 전화 주시고 원빌딩이 이제 중개하는 이 상품의 보편적인 가격대가 최하 20억에서 500억 사이가 보편적으로 많아요. 이게 한 80% 되는 것 같고요. 그 아래쪽이 10%, 또 이 위쪽이 한 10% 되는 게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20억에서 500억 사이가 뭐 중소형 빌딩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이 중소형 빌딩을 말하기에는 좀 작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꼬마 같네. 그래서 꼬마 빌딩. 제가 좀 궁금한 게 딱 그 사이즈 쪽이 관심이 제일 많은데 저도. 그쵸. 그럼 그 정도면은 대략 이제 강남이라고 했을 때 몇 층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층수보다는 땅 면적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로변은 무조건 1억 2, 3천씩 해요. 평당. 대지 한 평당. 그렇죠. 근데 거기에 상업지라고 해가지고 건물 좀 많이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런 땅들은 지금 거의 한 2억 이상 부르고요. 그리고 한 250% 용적률 받아서 흔히 보시는 대로변에 한 6층, 7층짜리가 그 정도 이제 뭐 조금 전문적인 얘기 드리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용적률 한 250 받는 그런 땅들인데 그런 땅들은 강남구에 있으면은 무조건 지금 한 1억 2, 3천. 조금 여기랑 가깝다 그럼 1억 5천. 뭔가 특별하게 스타벅스에 들어갔다 그럼 1억 7, 8천. 오, 스타벅스 그렇게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없는 걸 사가지고요 스타벅스에 넣어요.
예. 대로변 기준으로 보면은 내가 100평을 갖고 있다. 그럼 평당 1억 2천 예. 정도 한다 그러면 120억. 그쵸. 예. 어우. 그러면 그거는 일반인들이 사기에 좀 버겁잖아요. 그쵸. 대로변 다음에 있는 이면은 도로 폭이 한 8m나 뭐 한 6m 이 정도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건물의 가격이 한 7천에서 8, 9천. 왜냐면 대로변의 임대료하고 그쵸. 이면의 다르죠. 임대료가 약간 다르잖아요. 그게 한 30% 정도 차이 나요. 건물주 또 빌딩 좀 생소하다가 연예인들이 많이 사고 이제 가격이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하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예. 빌딩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요즘에는 많이 풀렸어요. 특히 그쵸. 연예인들 사시면 일반인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많이 클릭을 하니까 맞아요. 관건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빌딩 때문에 얼마를 벌었다까지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많은 걸 알잖아요. 예, 맞아요. 연예인 중에서 이름 뭐 안 밝히더라도 제일 좀 잘 된 케이스 뭐 하나 있을까요? 대부분의 공통적인 일반적인 연예인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도 분명히 따지는 요소가 되겠지만 입지를 많이 따지시는 것 같아요. 입지. 예, 입지.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좋은 곳은 매수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약간 갑질을 하면서 가격을 잘 안 깎아줘요. 근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비싸다. 예. 아, 좀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더 주고 사지 뭐. 그 대표적인 얘기가 예전에 한강진역 부근에 장동근 씨가 사는 건물이 있어요. 1층에 이제 자동차 전시장이 들어가고 대로변 코너인데 네. 저는 그때 그거 샀을 때 어떤 언론사에서 인터뷰로 왔을 때 저는 잘 사신 것 같다고. 이 금액이니까 이 매수자분이 파신 거지. 저 매수자분 알거든요. 그분. 그분 건물도 잘 지어가지고 임대로 받다가 파시는 건물을 이제 사고 팔고 하시는 어떤 건물 매매를 하시는 분인데 매년 한 10에서 15% 계속 올라가지고 그 바로 아래쪽에 나이는 한남이라고 이제 예, 국가가 그죠, 들어오고요. 뭐 꼼대 가로수길 해가지고 이태원 그 길을 안 좋아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서 못 사죠. 지금은 그분이 샀던 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 있고. 근데 그때 분위기는 아 비싸서 샀다. 소위 말하는 뭐 이게 맞았다. 이게 지금 제가 이게 때리고 있다. 이게 맞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몰고 왔는데 잘 사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오를 가치가 더 가치가 나죠, 가치가. 네. 주식도 가치 투자하잖아요. 부동 똑같습니다. 가치 투자해야죠. 근데 현재 가격이 너무 매이면 안 돼요. 좀 비싸더라도 어차피 한번 사면은 1, 2년 만에 안 팔잖아요. 그렇죠. 최소 저는 이제 고객들한테 5년은 갖고 있어요. 아, 기본적으로. 그러면 5년 있으면 1년은 그냥 미친 거고요. 예. 그리고 4년은 자기가 버는 거예요. 내가 살 때는 에이 그냥 더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길게 보는 거죠. 이게 건물도 가치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15년 동안 이곳에 계셨으니까, 이 역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입지가 좋은 곳, 이 건물은 앞으로 잘 되겠다,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지도를 좀 넓게 봐요. 예, 여기에 유동인구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유동인구가 많은 이 지역에 살려고 그러면은 비싸잖아요. 이 컵에 물이 있는데 물이 점점 넘친 거죠. 이 유동인구 많은 이 지역은 넘친 거죠. 근데 물을 부었어요. 그럼 언젠가 넘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약간 틈을 만들었어요. 물을 부으면 일로 흐르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사면 돼요. 여기에 뭐 대형 교회라든가 큰 주차장이라든가 중간에 누가 단절시키면 안 돼요. 요 사이에도 다 작은 건물들 또는 임차인들 장사하고 있는 건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도로폭이 넓고 저기 커피숍 있네, 저기 파스타집이 있네. 그리고 이제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만큼 많이 왔어? 아, 상권이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죠. 건물은 뱀의 머리를 사면 안 돼요. 용의 꼬리를 사야 돼요. 아, 근데 이 용이 점점 길어지는 거지. 그렇죠. 나 처음에는 꼬리였는데 나중에 용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는 용의 허리가 가 있어. 나중에 한 5년 지나면 어느 용이 순간에, 어느 어느 순간은 순간에. 허리가 가 있어. 망리단길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는 가까운 줄 알았는데 걷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는데 그렇죠. 그쪽에 안에 계서도 핫하잖아요. 맞아요. 그쪽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망리단길은? 그렇게 예전에는 없는 상권이었는데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만기단계 말씀하셨으니 좀 말씀드리면 홍대가 너무 상권이 커졌어요. 그쵸. 그쵸. 그죠. 건물주만 잘 배불려 줄 것 같고 그러니까 주변에 뭐가 있을까라고 보다 보니까 망원동에 있는 망리단길에 해가 여기 보이는 거죠. 망리단 지나서 가면은 한강 넘어갈 수 있는 굴다리도 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고객들을 유동 인구를 내가 유인을 할 수 있겠다. 그럼 여기 임대료가 훨씬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난 적게 매출이 나오더라도 적게 임대료 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이 임차인들이 올 수 있는 곳을 우리가 먼저 사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먼저 사면 되는데 그 사놓는 거는 이제 옮겨올 수 있는 어떤 위치라든가 이 도로 폭이라든가 구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따져보면은 조금은 답은 나오죠. 이런 것들을 잘 찾으시면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죠. 아주 부자인 분들은 강남 사는 게 맞고요. 좀 덜 부자인 분들은 이제 그런 지역 찾아서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밟고 올라오시면 되죠.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자기 건물 앞에 쓰레기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누가 보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건물주예요. 건물 관리를 근데 그 건물이 한 100억 이상 돼요. 어우. 응, 부채도 없고 빚도 없고. 이게 그러면 물어보면 예전에 한 뭐 20년 전에 한 20억 할 때 샀다.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갖고 있다. 나이 먹고 이제 뭐 할 것도 없으니까 새벽에 잠도 안 자니까 쓰레기 쓰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들 사시는 집 옆에 사시는 뭐 아주머니나 아저씨 같은 분도 건물주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건물주 중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요즘에 주식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한 대박 나가지고 그 돈 가지고 건물 사러 오시는 분도 꽤 많거든요. 주식으로 번 돈 중에 안전한 빌딩에다 좀 묻어두고 그리고 또 남는 거 가지고 돌려가지고 또 맞아요. 키우고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연령대는 좀 많이 낮아졌네. 낮아졌죠. 제가 뵀던 분 중에 뭐 이제 본인 스스로 본인이 번 돈으로 오셨던 분 중에 23살 분이 가장 어렸어요. 근데 그분이 물려받은 건 없어요. 자기가 벌어가지고 이제 오신 분인데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건물에 빌딩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이도 점점 더 어리신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아파트를 살 때는 이제 뭐 LTV라 그래가지고 딱 그 가격의 40%로 딱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대출이. 담보 인정 비율이죠, 그게. 그럼 건물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죠, 건물도. 어느 정도? 건물은 이제 두 가지 규정에 적용받습니다. ATV, 지금 말씀하셨던 담보 인정, 두 번째가 ITI, 월세 나오는 거 가지고 대출을 이제 체크하는 그런 게 두 가지 적용받는데 이 건물을 가지고 대출을 요구를 해요, 은행에. 그러면 요 건물에 감정을 하겠죠. 그죠? 감정 금액에서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은행마다 정해진 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근생시설이다, 주 용도가 담보 인정 비율이 대부분 70%예요. 그럼 내가 살려고 하는 건물이 100억인데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 금액이 한 80억 나왔어요. 80억인데 주 용도가 근생이에요. 근생이라는 건 상가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 용도가 근생입니다. 그러면은 80억 감정 금액에서 70% 인정을 받아서 56억이 이제 담보권 내의 대출이에요. 그러면 내가 44억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더 빌리고 싶어요. 은행에서 이분의 신용도 체크합니다. 이분이 신용도 좋다라고 하면 좀 더 빌려주고 이자 많이 받는 게 은행 입장에 좋잖아요. 은행도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자기 사업이니까. 그죠? 10억 더 빌려줘도 충분히 이자를 내겠다라고 하면 10억 더 얹어서 66억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대출은 담보권 내의 대출 플러스 신용 대출이 붙는 거죠. 아니 어느 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 어렸을 때 빚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이 업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제가 이제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네네. 대구에 태어나가지고 대학교를 이제 서울로 진학을 하면서 이제 서울에 이제 유학을 보내주신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죠. 유통 관련된 사업을 하셨는데 잘 나갔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잘 사셔가지고 뭐 미국 유학 아니지만 서울 정도 내가 보내줄게 라고 딱 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98년도에 IMF 터졌잖아요. 그렇죠. 제가 97년도 군대 갔었거든요. 군대 상병이 때 IMF 터지고 집이 딱 이렇게 이제 쫄딱 망했어, 쫄딱. 군대에서 상병 때부터 나가서 뭐 하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죠. 아버지가 이제 IMF 터지고 소주 마셔야 되는데 IMF 터지고 2000년 3월달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죠. 그리고 또 원래 갖고 있는 지병도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때가 제가 25인데 그때 이제 가장으로서 뭔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대출도 많이 해줬잖아요. 카드론 대출, 단기 대출.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카드 저 카드 만들어가지고 대출을 다 받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누나한테 돈 좀 빌리고 해가지고 장사 시작했어요. 잘 됐죠. 잘 되니까 또 욕심이 나니까 또 이제 또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안 갚고 그 돈 가지고 또 더 이제 공격적인 어떤 투자를 하면서 했었죠. 그러다가 망했죠. 쫄딱 망했죠. 7천 몇백 정도 빚이 남았어요. 빚이.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몸을 떼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면서 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짜장면 배달이 가능하더라고요. 짜장면 배달하신 분들이 그 짜장면 집에서 숙식하면서 배달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단무지 냅씌우고 그 다음에 배달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씻고 정리하고
이게 가게에서 자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라꾸라꾸 침대 같은 거 하고 홀에서 자기도 하고 이제 또 방에서 하기도 하고 그 가게에서 한 1년 반을 이제 짜장면 배달을 했어요. 근데 한 자리에 오있다 보니까 약간 엉덩이가 조금 이제 좀 그런 거죠. 딴 데 옮기고 싶고 그래서 어차피 빚을 갚아야지 뭐 딴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그만두고 고시원으로 숙소를 옮기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도시락 배달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한 4년 정도 일을 해가지고 7천만 원 빚에서 거의 한 6천 가까이 갚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 해서 돈을 벌까? 라고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부동산을 왜 하게 됐냐 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게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지 않겠냐라고 그쵸. 말씀을 드렸는데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어떤 짜장면 배달을 할 때 그 인도어 골프 연습장에서 이제 자주 짜장면 시키는 단골 고객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부동산 중개 회사에서 짜장면 시켜서 갔는데 그분이 계신 거죠. 그래서 그때 운명이네. 골프 치시는 분이 여기서 부동산 중개를 하는 분이구나라고 알게 된 거죠. 골프 치면은 부자인 줄 알았어요. 골프 치면 부자니까 부자가 하는 일이 부동산 중개구나. 그리고 부자들이 많은 곳이니까 돈을 벌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흘러난 거죠. 얘 와이프가 요식업 할 때 그때 만났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발악을 봤죠. 짜장면 배달할 때도 같이 있었고 고시원 살 때도 뭐 같이 있었고 부자 것 없는 저를 믿고 결혼까지 같이 해줘서 동반자네. 너무 감사합니다. 바쁜 영상 사랑해요. 아 멋지다. 진짜 멋지다. 사랑의 영상 편지. 지금 이제 꼬마 빌딩을 사드린 겁니까? 근데 이제 갓난 애기 같은 빌딩이죠. 그래도 예. 건물주잖아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라서 얘기하기도 좀 솔직히 좀 약간 얼굴이 빨개지고 좀 부끄러운데 강남은 제가 못 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인근에 찾다 보니까 사당동이에요. 좋죠. 네, 사당동이고 여기 사면은 정보사 해서 장제 터널 뚫리고 하면 이쪽이 그쵸, 좀 그쵸. 좋아질 것 같다. 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작은 건물 하나 샀고요. 부끄럽네요. 너무 작아가지고. 아니. 나중에 제가 100억짜리 건물 사면 그때 한번 다시 불러주세요. 그때는 제가 딱 어깨 딱 펴고 위에 100억 건물주 이렇게 달아주세요. 그 지금은 이제 네. 아니, 지금 하지 마시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있었어요. 건물주가 되면 행복할까? 좀 어떤 고민들이 있거나 그들의 고민이 있거나 아니 그들을 봤을 때 행복해 보이거나 이런 거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분들은 제가 100억짜리 부자면은 200억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시는 것 같고 그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줄이면서 내 애들한테 이 재산을 물려줄까 그 그쵸.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양도 문제로. 그렇죠. 뭐 좋은 건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좋을 것 맞아요. 같고요. 절세하는 방법을 그렇죠. 아는 게. 그래서 절세하는 방법으로 많이 얘기됐던 게 법인으로 매입하는 법인 투자. 개인으로 산다 그러면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여러 명이 같이 사야 돼요. 소득세도 절약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세도 절약되죠. 또 대표님도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애들이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와이프가 이제 저는 주부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항상 날카로우세요. 예, 툭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을 하지만 학교 가는 거는 다르잖아요. 저도 맞아요.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가 가장 즐겁고 좋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쵸. 저희 애들한테 그 시기를 제가 아니지만 어쨌든 뺏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코로나 빨리 정리돼가지고 애들이 학교를 매일같이 예전처럼 나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가지고요. 예, 이제 오동엽 TV라고 빌딩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여기서 지금 오늘 얘기 드렸던 것들은 이제 맛보기인 것 같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늘리는 항상 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도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동엽 TV 망명 가자! 외교육 TV 10만 가자! 10만 가자!